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이 됐네요. 어저께는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는 가운데 유로존이 폭등을 하면서 끝나는 상황이 됐죠. 2%에서 3% 정도 상승을 줬는데 어저께 이유는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하고 BOE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죠. 사실 저는 이제 BOE 통화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크 카니가 양적 완화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임기 시작한 지 5일 만이라 그런지 사실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죠. 그러나 양적 완화 기조, 현재의 경기부양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뒤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CB 통화정책의 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까지는 이제 수사적 표현을 상당히 좀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질적 표현을 많이 썼죠. 실제로 그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라든가 예금리 마이너스라든가 ABS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ABS에 대해서는 자문역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 구체적 사항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경기부양책을 상당폭 지속하겠다라는 의지 플러스 알파 추가적 경기부양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시기적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시점은 어떨까라고 본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나라가 하나가 있죠. 독일이라는 나라가 9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메르켈이 다시 집권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독일을 자극하는 행위는 안 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1개월에서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원들 간의 금리 동결과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팽팽하게 갈라섰다고 하죠. 이 표현은 지난번에는 거의 100% 만장일치 동결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얘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경기부양책의 의지가 시장에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유로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포르투갈인데, 포르투갈이 경기 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 불안이 형성됐고, 그로 인해서 포르투갈 10년물 국채금리가 18%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렇지만 유로존에서는 이 부분을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될 것으로 좀 보는 것이 주요 시각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자금 이탈이 어마어마하답니다. 5일 정도 거래일 동안 약 8억 3,400만 달러 정도가 시중에서 나갔다 그러죠. 시장에서 나갔다고 하고 16주 연속으로 자금이 순유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리 정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진핑과 리커창의 정책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경기 둔화를 만들고 있고 수출보다는 내수를 진작하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로 하여금 투자를 꺼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로버트 앵글 같은 사람은 뉴욕대 교수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의 경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약 4조 위안 정도를 시장에 더 풀어야 된다라면서 경기부양에 대한 강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중국 입장으로서는 지금 그림자 금융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모습은 경기부양책을 상당히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어저께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금융 문제가 시장에 유포되고 있다는 것 참 대단한 겁니다. 중국 정도 되면은 웬만한 건 다 눈 가리고 아웅거릴 수 있는 나라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기부양책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서 상당한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약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문제는 아베노믹스가 멀리 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약 67% 정도가 되고 있답니다. 그 이후에는 역시 정부 부채, GDP 성장률 대비로, GDP 대비로 정부 부채가 242%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주요 안점으로 좀 두고 있죠. 만약에 이게 갚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드리는 세금의 절반을 거의 이자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아베노믹스는 어쩌면 붕괴일로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소비세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 재계에서는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를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법인세 인하에 가속화를 줄 경우 어쩌면 아베노믹스가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거와는 좀 달리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렇지만 시간이 너무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 얘기하죠. 어저께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수를 했죠. 근데 어저께 참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매수차 입장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프로그램 매수가 어저께 들어왔죠. 근데 실질적인 외국인의 매수세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물량으로는 한 300만 주 정도를 샀지만 금액 대비로는 매도 정도가 됐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저녁 때 정부와 북한이 판문점에서 실무회담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 6일 날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오늘 그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합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번 주가를 끌어낼 삼성전자 역할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주변 종목도 많이 빠졌지만 삼성전자가 하루에 6%씩 밀리면서 빠졌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 외국계는 9조 5천억 정도를 제시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약 10조 7천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예상치죠. 갤럭시 S4가 2달 만에 1,000만 대가 팔렸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한 수치가 이제 국내가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이걸 반영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갤럭시 S4가 그만큼 팔린 과거의 통계를 보면 약 100일 정도 시간이 걸려야만이 그 정도로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40일을 줄였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냐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 어닝 서프라이즈라면 그동안 주가 하락분을 되돌릴 아주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항상 주 특징이 있습니다. 주가가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실적이 발표하면 주가가 빠지죠. 근데 이번에는 벌써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왕창 빠지고 난 다음에 약간의 되돌림을 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실적은 정말 좋으면 주가를 상당히 올릴 거고요. 나빠도 미리 선반영이 상당폭 됐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술적 분석 보시면 영국 차트 장대양봉 세워가지고 끌어올리고 있죠. 이제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프랑스도 역시 장대양봉인데 하락폭의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3분의 1 이상 약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본다면 뭐 괜찮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죠. 특히 양운을 뚫고 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죠. 중국 차트는 진짜 그림자 금융으로 어려웠지만 뭔가 뉴스를 기다리는 차트의 모습이다. 여기서 좋은 재료가 하나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상당폭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 중국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 차트죠. 우리나라도 절반 정도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1900까지는 가야 되는데 1900까지 하려면 60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국 같은 나라나 프랑스도 역시 되살아나는 모습을 봤을 때 국내장도 살아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말 한 주를 마감하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잘 마감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